무스미노이스는 나중에 일본이 비판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개전연구실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도 이외에도 무스미노이스는 일본에게는 숨은 영웅이었는지는 몰라도 이렇듯 일본 침략전쟁 초기 교활하기 짝이 없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침략전쟁의 선도자였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훗날 러일 전쟁을 승리로 끝낸 일본은 이들 열강들에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어쨌든 청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일본과 조선의 개혁 작업을 공동으로 한다. 이것은 조선의 종족이라 자처했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면 일본에 밀리듯 자신들만 군대를 철수시킨다. 이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청은 어쩔 수 없이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제안한 소위 조선에 대한 개혁 요구, 그것에 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것이었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선에는 친청파가 많아서 일본의 말을 들을 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일본의 속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일본은 자신들이 노리던 상황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즉각 제1차 절교서를 청에 보낸과 동시에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젠 상황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당시의 국제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청은 일본이 러시아의 간섭을 두려워할 것을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죠. 이렇듯 청일 전쟁은 사실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대리 전쟁이었습니다. 1894년 7월 16일 마침내 일본은 영국과 영일 통상항해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일본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되죠. 당시 영국은 청과 일본의 전쟁을 틈타 러시아가 남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영국은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을 보고 점차 청을 일본에 비해 약자라고 간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에 대항하기로 하고 일본의 관세 자조권과 치해법권 개정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영국은 끝까지 일본을 응원하겠다는 일종의 신호였던 것이죠. 당시 영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남하를 적극 저지하려는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영국의 대리자가 됐습니다.